2020년 돈이 있어도 마스크를 구할 수 없었던 그 악몽 기억하시죠? 지금 중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상은 마스크가 아니라 은입니다. 웃돈을 얹어도 구할 수 없어서 태양광 공장들이 멈춰서고 있거든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이 모든 산업이 은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은이 증발하고 있어요.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곧 우리에게도 닥칠 현실이거든요. 지금부터 M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요와 공급의 붕괴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선물 가격보다 현물 가격이 더 비싸진 거예요. 이걸 백워데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중고나라에서 예약 구매하면 보통 더 싸잖아요. 미리 주문하니까 할인해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한 달 뒤에 받을 은보다 당장 오늘 받을 수 있는 은이 훨씬 비싼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태양광 패널 만드는 공장, 배터리 조립하는 라인, 반도체 찍어내는 시설, 이 모든 곳의 창고가 텅 비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달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당장 내일 공장 문 닫을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얹어서라도 지금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실물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한 태양광 업체는 계약서에 적힌 가격보다 20%더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래도 은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시장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예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2020년 원유 대란 직전에도 이런 신호가 켜졌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6년 2월 1일 중국 정부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은 수출 허가제를 전격 시행한 거예요. 겉으로는 허가제라고 하지만 실상은 수출 금지나 다름없습니다. 승인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통과한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웃집에 쌀 한 포대 빌려주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서류 쌓아서 제출하고 심사 기다리고 그 사이에 굶어 죽는 거죠.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전 세계 은 공급량의 절반, 가공 능력의 절반을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창고문을 용접해서 잠가버린 거예요. 밖으로는 단 한 톨도 내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끊긴 겁니다. 미국 공장도, 유럽 공장도, 일본 공장도, 한국 공장도 모두 중국산 은에 목을 메고 있었거든요. 독일의 한 반도체 회사는 중국산 은이 공급량의 70%를 차지했어요. 대체 공급처를 차지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파이프라인이 차단됐어요.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이 모든 첨단 산업이 지금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공급 쇼크는 이제 예측이 아닙니다. 확정된 미래예요.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만 봅니다. 나스닥 지수, 다우존스 지수, 거기에만 눈이 가 있죠. 그런데 그건 잘못된 접근입니다. 진짜 답은 중국 상하이 시장에 있거든요. 한국보다 딱 1시간 일찍 장이 열립니다. 그날의 앱은 가격이 어디로 갈지 상하이가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정답지를 미리 보는 격입니다. 지금 상하이인 가격이 미국보다 10%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 내부에서 은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답이 보입니다. 2010년대 금값 랠리 때도 중국이 먼저 움직였어요. 2020년 원자재 슈퍼사이클 때도 마찬가지였죠. 상하이가 치솟으면 뉴욕이 따라갔고 서울이 뒤따라갔습니다. 패턴은 항상 같았어요. 실제로 2020년 3월 금값이 폭등하기 한 달 전 상하이 프리미엄이 먼저 15%까지 올랐습니다. 그 신호를 본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냈죠. 아침에 일어나서 상하이 시세부터 확인하세요. 거대 자본의 흐름이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미국장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뒷북 치지 마시고 선행 지표를 먼저 보는 겁니다. 이게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런던 금속 거래소 MM이라고 들어보셨죠? 세계 최대 귀금속 시장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거대한 창고가 바닥났어요. 유럽 전역의 공장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은이 없으면 생산 라인을 돌릴 수가 없거든요. 급해진 런던이 중국에 손을 벌렸어요. 은을 빌려달라고 애걸한 겁니다. 중국은 600톤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연 30% 이자를 내라는 겁니다. 은행 대출이 5%대인 시절에 30%라니 사채 수준이죠. 그런데 런던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이 거래가 뭘 의미할까요? 중국조차도 은을 내주기 극도로 꺼렸다는 겁니다. 30%라는 살인적인 이자는 우리도 여유가 없다는 신호였어요. 유럽 전체의 공장 가동을 막을 순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불공정 계약을 맺은 겁니다.
BMW, 벤츠 같은 자동차 회사들도 배터리 생산 차질을 우려했어요. 독일 정부까지 나서서 중국에 긴급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이 런던에 은을 빌려준 직후 자국 창고를 점검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재고가 생각보다 훨씬 적었던 거예요. 남을 빌려줄 여유가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 중국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출 금지, 창고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근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비상 탈출구가 막혀버렸거든요.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를 삼켜버린 격입니다. 외부 유출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예요. 그런데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은을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전략물자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무기, 식량, 에너지와 동급으로 본 거예요. 평시의 자유로운 시장 거래는 이제 끝났습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모든 유통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겁니다. 민간 기업이나 개인 투자자는 은을 거래할 수 없어요. 오직 국가 허가를 받은 국영 기업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전쟁 때 배급표 나눠주는 것처럼 전시 경제 체제가 가동된 거예요. 돈이 있어도 은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한 민간 투자자는 시중은행에 가서 은을 사려 했다가 거절당했어요. 국가 전략 물자라 판매 불가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을까요? 태양광, AI, 5G 이 모든 미래 핵심 산업의 필수 자원이 바로 은이거든요. 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가 직접 시장을 틀어준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의 해문 재고는 5,000톤이었습니다. 쌀독에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900톤밖에 안 남았어요. 80% 이상이 증발한 겁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중국이 공격적으로 친환경 산업을 키우면서 막대한 양의 은을 쏟아부었거든요.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공장, 여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은 900톤마저도 시장에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태양광 업체, 전기차 업체한테 예약이 끝났어요. 마트에 라면이 진열돼 있는데 전부 다른 사람이 결제 끝난 물건인 거죠. 당신이 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구매 가능한 실물이 사실상 0인 상황이에요. 중국 최대 태양광 기업인 롱지그린 에너지는 향후 2년치 은을 이미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BYD 같은 전기차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들이 선점해버린 겁니다. 이 위기감 때문에 중국 정부가 움직인 겁니다. 수출 금지, 전략 물자 지정, 국영기업 독점, 3중 빗장을 걸어버렸어요. 재고가 바닥난 상태에서 밖으로 한 톨이라도 새나가면 자국 산업이 멈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자원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중국의 극단적인 조치는 미국과의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미국이 먼저 움직였어요. 은을 핵심 광물로 지정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선언했죠. 그러자 중국이 수출 금지로 맞받아친 겁니다. 왜 은을 두고 이렇게 싸울까요?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이 모든 산업의 공통 분모가 은이거든요. 미래 50년 경제 패권을 좌우할 산업들입니다. 은을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유가가 폭등했죠. 2010년대 히토류 분쟁 때도 가격이 10배 뛰었어요. 자원이 무기화되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지금 은이 그 길을 걷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은 2025년부터 자국 내 은 광산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바다와 알래스카 지역에 새 광산을 열고 있어요. 하지만 생산량이 늘어나려면 최소 5년은 걸립니다. 그 사이 중국이 시장을 장악하는 거죠. 강대국들이 자원 확보 경쟁에 뛰어들면서 가격 상승 압력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 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뉴스에서 보는 N 시세, 그게 진짜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뉴스에서 보는 N은 시세는 선물 가격입니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예요. 실제로 거래되는 현물 가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메뉴판에 8,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계산대 가면 12,000원 내야 하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는 15%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선물 가격은 온스당 30달러인데 현물은 35달러를 내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례가 있어요. 중국의 인기 은 펀드가 신규 가입을 중단했습니다. 실물 은을 구할 수 없어서예요. 금융상품이 돈을 받지 않는다는 건 자산이 물리적으로 고갈됐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뱅크런이나 ETF 환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가 문 닫기 직전에도 이런 신호가 있었습니다.
종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자산, 실제로는 창고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죠. 미국의 대형 ETF인 SLV도 최근 실물 인출 요청이 급증했다고 발표했어요.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종이 증서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환매 거부당할까 봐요. 지금 M은 시장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종이 은이 아니라 실물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예요.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거든요. 글로벌 첨단 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이 모든 나라가 중국산 은에 목을 매고 있었거든요. 취약한 공급망 구조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파이프라인이 차단됐습니다.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이 모든 산업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어요. 한국의 한 반도체 기업은 중국산 은이 전체 공급량의 65%를 차지했습니다. 대체 공급처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페루나 멕시코 광산에 연락했지만 이미 다른 곳에 계약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글로벌 공급 쇼크는 더 이상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확정된 미래예요. 그 충격의 강도와 시기만 남았을 뿐이죠. 산업 필수재인 은이 없으면 공정을 돌릴 수 없습니다. 태양광 패널 하나를 만드는데 은이 20g 들어가요. 전기차 배터리에는 1kg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칩 하나에도 미량이지만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대체재가 없어요. 전 세계 제조업이 발목을 잡힌 형국입니다. 이러한 공급망 붕괴의 충격은 중국 외부 국가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신호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국발 공급 쇼크, 창고 재고의 고갈, 미중 자원 전쟁, 이 모든 게 은의 위상이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은은 이제 단순한 귀금속이 아닙니다. 국가 생존이 걸린 전략 물자가 된 겁니다. 2020년 마스크 대란 때를 기억하세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었던 그 혼란을요. 지금 이 은 시장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장이나 한국장만 보지 마세요. 선행 지표인 중국 상하이 시세를 확인하는 게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거대 자본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